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도 훨씬 잘 될 뿐더러 이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천재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광고 영상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들어왔었는데 이번 영상을 저희가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왜 이거를 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광고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전까지는 한 번도 광고를 하지 않았던 게,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채널인데 다 그냥 광고를 진행하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진행을 안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영어 노베이스 공부법 영상에서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광고 없이. 하나 문법이 쓰기다, 다른 하나가 단어가 읽기다 였잖아요. 근데 그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부모님들께서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반응이 되게 좋으셨고, 그리고 나서 실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영상이 나가고 난 다음에 책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었대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감사 인사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도 진행하게 됐었는데, 그러면서 출판사에서 말씀해 주신 게, 그 출판사에 그거 외에도 다른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은데 혹시 부모님들께 좀 소개해드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정말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책 아니면 진행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번 와서 책 좀 보셔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출판사에 직접 갔어요. 가가지고 정말 거기에 있는 책들을 쫙 다 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몰랐던 책들 중에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부모님들께 이건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하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책인지 너무 궁금해요. 책 제목부터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도 독해가 먼저다. 과학도 독해가 먼저다. 이름부터 특이하기도 하면서 약간 살짝 어떤 느낌인지 감이 좀 오시죠? 근데 보면은 이 책들을 보고 나서 좋다고 생각했던 게 포인트가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요새 문해력이 떨어져서 공부를 애들이 잘 못한다, 문해력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 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사실 문해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영수사가 교과 공부만 해도 할 게 너무 많은데 책 읽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못 읽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솔루션이에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은,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사회과학 공부도 잘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공부 어떻게 시키실지 고민 되게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회과학은 암기 과목이다, 그래서 뭔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한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회란 과목도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사회과학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여가지고 그 2가지 포인트가 좋아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좀 말로만 들으면 국어랑 사회과학을 뭔가 한 번에 해결해 줄 것 같고 문해력도 잡힐 것 같고 되게 약간 신통방통한 그런 교재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하나로 그 2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교재여가지고 되게 좋다 생각했어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풀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과서로 공부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은 적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사실 저희가 책을 되게 많이 안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공부를 조금 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험 기간에 교과서로 공부를 많이 해서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교과서가 이렇게 줄글로 풀어져 있다 보니까 그걸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자연스레 책을 읽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적용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그 교과서의 중요성 말씀드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였는데, 사실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 참고서를 보면은 개념이 거의 그냥 결론 요약 그리고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설명이 부족하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줄글로 풀어져 있는 글로 개념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방식으로 개념을 공부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이제 교과서 설명드리면서 했던 그 2가지 포인트가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정말 신기한 숨은 보석 같은 책이어가지고 이 책을 가져오게 됐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도식화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걸 보면은 아이들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아도 딱 보면은, 아, 핵심 내용이 요거구나 라는 거를 가볍게 일단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확 와닿게 일단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한번 오늘 배울 내용이 뭐구나 라는 걸 한번 착 와닿게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구성을 보면은 어휘라고 해가지고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들을 핵심 문장 몇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아까 그림만 가지고 보는 수준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돼가지고 요약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되어 있냐면은 그 단원에서 배워야 되는 핵심 개념 단어들 있잖아요. 그거를 어휘 공부하듯이 공부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단원의 키워드들을 이제 짚어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희야 이제 다 성인이 되고 나서 보면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단어가 되게 생소한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다음 구성을 보면은 독해라고 돼 있어서 이제 쭉
쭉 교과서처럼 줄줄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처럼 되어 있기도 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풀면 나오는 그 비문학 지문 있죠. 비문학 지문처럼 이렇게 국어 지문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지문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저 이거 보면서 약간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했냐면은 첫 번째, 사회과학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그 공부법 중에서 이런 공부법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공부할 때 책의 목차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떠한 지식을 구조화해서 이해했을 때 그거를 이해도 잘 되고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컴퓨터 파일들 쫙 이렇게 있으면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폴더를 만들잖아요. A와 관련된 폴더, B와 관련된 폴더 만들고 A와 관련된 것도 여기다 쏙쏙 넣어놓고 B와 관련된 것도 여기다 쏙쏙 넣어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어떤 파일을 찾아낼 때 주제가 A인 것들은 여기 A 폴더 들어가서 찾으면 되고 뇌도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조화 시켜놓은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도 훨씬 잘 될 뿐더러 이해도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화 시키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핵심 컨셉을 도식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짧은 문장들로 풀어서 설명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보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구조화해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회과학 공부를 하면서 되게 좋다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이 사회과학 공부하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오면 어렵다고 느끼잖아요. 어렵다고 느끼면서 탁탁탁탁 막히면 또 이제 읽어가다가 막 흐름 끊기고 이렇게 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먼저 그 단어에서 공부하는 핵심 어휘에 대해서 한번 학습한 다음에 본문을 읽게끔 해놓은 거예요. 영어 지문도 보면은 보다가 모르는 단어 계속 나오면은 이게 문장 구조가 안 어려워도 흐름 끊기면서 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계속 나오면은 그게 맥락이 계속 흐름이 끊겨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어휘들을 한번 공부를 하고 본문을 읽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훨씬 좋아요.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론만 요약되어 있는 참고서의 그런 어떤 개념 요약 형태가 아니라 줄글로 쭉 풀어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말로 누군가가 설명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이 맥락을 이해하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잘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구조화, 두 번째 사전 어휘 학습, 세 번째 줄글로 풀어서 설명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 때문에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참고서를 공부할 때보다. 그리고 그냥 교과서를 볼 때보다 좋겠죠. 그냥 교과서는 줄글만 있는 거잖아요. 앞에 구조화 시켜주고 사전 어휘 학습 시켜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교과서보다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교과서의 장점이랑 참고서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랑 이런 걸 좀 보완해 놓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인강 1타 강사 선생님들 보면은 잘 해주신 게 뭐냐면은 개념 도식화 시켜주는 것들, 칠판에 딱 공부된 개념을 딱 이렇게 구조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되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요새 아이들이 워낙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긴 글을 읽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글이 기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이제 읽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긴 글도 별로 어렵지 않게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긴 글을 보면은 이게 되게 막막하고 막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내용과 여기 나오는 단어들에서 한번 쭉 큰 그림을 잡고 가니까 이 글이 훨씬 더 잘 읽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긴 글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 책으로 공부하다 보면 아, 이렇게 긴 글도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할만하구나 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생각 못했던 포인트인데 되게 좋다 생각하는 게, 사실 요거 보시면은 요거부터 보면 애들 공부하기 싫잖아요. 근데 교과서로 공부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이 책 읽는 거 싫어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보면은 애들이 도움이 돼도 하기 싫어하니까 이렇게 배울 내용에 대해서 그림으로 도식화시켜서 한번 개념 딱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약된 문장으로 한 번씩 설명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글을 읽게 하면은 훨씬 더 애들이 어떻게 보면 점진적으로 적응해 나가면서 요 글로 가니까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책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지금 보시면 그림을 통한 개념 설명, 그 다음에 짧은 글, 그 다음에 긴 글 이렇게 총 3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이 배워야 될 개념에 대해서 3번 반복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번 반복을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래 잘 기억할 수 있게 되는 반복 학습 효과까지 한 챕터 내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그 개념을 공부할 때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게 그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구조가 왜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린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문해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뭐 이렇게 줄글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문해력이 길러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건 말고도 또 좋은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그냥 우리 사회과학 참고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이 개념 알아 몰라? 뭔가 OX 맞히는 이런 느낌으로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사회과학
사회과학 문제이기도 하면서 독해 문제인 것처럼 구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은 문단별 중심 문장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핵심 어휘를 찾아 체크 표시하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글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를 한다는 관점에 있어서도 핵심 내용을 알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약간 독해도 제대로 했냐, 그리고 그 중요한 핵심 개념도 알고 있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문제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독해 문제 보면은 그냥 글 제대로 읽었는지 이해하는 거,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데 단순히 이걸 시험 문제 내기 위해서 막 OX 문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사회과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문장을 가지고 또 이것도 OX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도 물어보면서 그 단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사회과학의 핵심 개념까지도 이해했는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문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좋은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단원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문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를 보면은 자세히 읽기가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핵심 컨셉을 넘어서서 그 단원의 디테일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비문학 문제들을 풀어봤던 거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비문학 문제들 똑같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글의 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 애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비문학 문제의 구성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사회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거잖아요. 비문학 공부도 되면서 사회가 공부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드신 분이 천재인데요.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는 깊이 읽기예요. 그래서 심화된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가, 단순히 디테일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3번이면은 4번은 그 단원에 있어서 좀 깊이 있는 내용, 심화된 내용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4번이에요. 근데 비문학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구성이 되게 신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 지문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구성 그대로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익힐 수가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회과학 공부를 할 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문학, 사회, 과학 세 개 다 때려박아가지고 맞아요. 그 교집합을 잘 찾아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만들어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문제가 저는 또 되게 좋다 생각했거든요. 그 마지막 두 문제 중에서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요약하여 쓰기라 돼 있어요. 한번 읽었잖아요. 이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를 빈칸 채우게끔 돼 있어요. 한 번 더 요거를 구조화해서 복습시켜주는 거예요. 구성이 완벽하다 진짜. 그러면서 여섯 번째 서술형 쓰기가 있어요. 애들이 요새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쓰기 능력이잖아요. 뭔가 머릿속에 있는데 글로 쓰려고 하면 어려운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서술형 문제 난이도가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여기서 핵심 내용에 대해서 글로 쓰면서 답하게끔 돼 있어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내용 이해가 전제가 돼야 되죠. 일단 내용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것도 있으면서 쓰기 연습까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작은 어휘부터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긴 글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 다시 거기서 또 역으로 내려오면서 요약해서 쓰고, 마지막에 서술형까지 쓰게 하면서 확실하게 이해했는지를 체크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회과학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그 요지부터 디테일, 심화된 내용 그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글로 써봐 이해했는지. 이런 구성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되게 이게 사회과학 공부도 잘 되면서 독해 능력 그리고 쓰기 능력까지 개발할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구성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첫 번째로 들고 온 거예요. 진짜 좋은 책인데요. 그 문법이 쓰기다 단어가 읽기다 했을 때도 되게 신박하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피출판사가 되게 좀 신박한 교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과정이 뭐 어디까지 있나요? 지금 이거는 초등 3학년부터 초등 6학년까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중학교 과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중등 과정까지는 나와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요새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수능 범위로 들어가면서 또 되게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동시에 또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욱더 책 읽을 시간이 없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초등 시리즈뿐만 아니라 중등, 고등 과정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과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개념 이야기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문해력까지 기를 수 있는 되게 좋은 책인데, 다만 이게 시험 대비 문제집에 포커스돼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약간 고급 자습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습서 같은 경우는 그 단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교재인데 문제수는 엄청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약간 양질의 자습서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만약에 시험 대비를 시키신다고 하면은 요거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원에 있는 문제들만 모여있는 문제 모음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추가로 풀리시면 딱 완벽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 과정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봐도 저 다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다만 뭐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많은 문제를 좀 풀려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구비해서 풀려주시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책 광고 영상을 찍어보게 됐는데,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중에서 기존에 이제 문해력에 대한 고민도 좀 있으셨는데 사회과학 공부도 어떻게 시킬지 고민이셔서 참고서 뭐 사야 되지 이런 고민하셨던 분이라면은 이거 사시면 후회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단순 광고 영상이 아니라 정말 부모님들께 도움 되실, 아이들에게 도움 될 만한 그런 숨은 보석 같은 책들을 찾아서 저희가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